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낮 12시에 정성껏 농약을 뿌렸는데 며칠 뒤 고추 잎이 새카맣게 타 들어가고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작년에 똑같은 농약을 같은 양으로 뿌렸는데 5만 엔이라는 큰 돈을 들이고도 옆집보다 고추가 부실해서 가슴이 답답하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분명히 비싼 약을 제때 뿌렸다고 생각했는데 어쩐지 약효는 안 나고 병만 더 번지는 것 같아서 우리 밭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이 세 가지 질문 중 단 하나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밭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진짜 농사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5월 말 일본 교토의 한 시골 마을에서 제가 만난 80세 어르신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어르신은 지금도 에도 시대부터 내려온 해시계를 고추밭 한가운데에 세워 두시고 그 그림자를 보며 농사를 지으십니다.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가르쳐 주신 한 가지가 있다네. 고추밭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24시간짜리 시계가 따로 있어. 그 시계를 못 읽고 약을 뿌리면 5,000엔짜리 약 한 통이 500에너치 효과밖에 못 낸다네. 놀라운 것은 어르신의 증명이었습니다. 똑같은 농약을 똑같은 양으로 새벽 5시에 뿌린 밭과 한낮 12시에 뿌린 밭을 비교했더니 약효가 무려 8배나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밭은 매년 옆집보다 2배가 넘는 수확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침묵의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농약의 종류가 아닙니다. 농약을 뿌리는 시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같은 5,000엔짜리 약 한 통을 올바른 시각에 뿌리면 100%의 효과를 내지만 잘못된 시각에 뿌리면 효과가 단 12%로 떨어집니다. 즉, 한 번의 분무마다 4,400엔이 그대로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지요.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잘못된 시각에 뿌린 약이 한 시즌 내내 반복되면 수확량 자체가 30에서 50%나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한 해 평균 약값 6만 엔에서 8만 엔이 낭비되고 동시에 벌어야 할 고추의 절반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일본의 농약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우리는 그 약을 계속 잘 활용해도 됩니다. 다만 약을 바꾸지 않고 한 푼 더 쓰지 않고 오직 뿌리는 시각만 바꾸셔도 약값은 70% 절약되고 수확량은 2배 반으로 뛴다는 사실만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 그 보이지 않는 24시간 시계의 10가지 황금 시각을 모두 공개합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 황금 시각은 새벽 4시 풀잎에 이슬이 맺혀있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이 그동안 가장 부지런하게 뿌려오셨던 그 새벽 분무가 사실은 약값의 40%를 그대로 이슬에 녹여버리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바로 이어서 함께 밝혀보겠습니다. 자, 그럼 24시간 시계의 첫 번째 바늘이 가리키는 시각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벽 4시 고추잎 위에 영롱한 이슬방울이 맺혀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많은 부지런한 농부님들이 동이 트기도 전에 약통을 짊어지고 밭으로 나가시는데 사실 이 부지런함이 약값의 40%를 그대로 이슬에 녹여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시각의 비밀은 이렇습니다. 밤사이 잎에 맺힌 이슬방울은 자연이 만든 작은 물입니다. 그 위에 약액을 뿌리면 약이 이슬에 희석되어 농도가 무려 40%나 떨어집니다. 5,000엔짜리 약 한 통의 가치가 순식간에 3,000엔으로 줄어드는 것이지요. 더 큰 문제는 약효가 약해진 만큼 해충과 병균이 살아남아 다시 번식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같은 약을 2번 뿌려야 하니 한 시즌 동안 수확량이 15%나 줄어듭니다. 해결법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일본의 5월 말 해는 새벽 4시 30분쯤 떠오릅니다. 그 뒤로 90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잎에 손을 가볍게 대보셔서 손이 마른 채로 떨어지면 그때가 분무를 시작할 시각입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각은 새벽 6시부터 9시 사이 바로 잎의 입이라고 부르는 기공이 활짝 열리는 황금의 3시간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의 토양 연구에 따르면 토양 온도가 20도에서 25도 사이로 유지될 때 고추 잎의 기공이 가장 크게 열리며 이때 약과 영양소를 흡수하는 속도가 오후보다 무려 5배나 빨라집니다. 즉 같은 양의 약을 뿌려도 잎 속으로 5배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밥을 드시고 천천히 준비하시다가 어느덧 정오에야 약통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한 해 약값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황금 시각을 놓치면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2번 더 뿌려야 하니 1만 N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약을 자주 뿌리면 고추가 스트레스를 받아 수확량이 15%나 떨어집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실 일은 이것입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약을 미리 큰 양동이에 풀어 뚜껑을 덮어두세요. 그리고 알람을 새벽 5시 30분으로 맞춰두세요. 약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일어나서 옷만 입으시면 곧장 밭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각은 오전 10시경 해충들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출근 시간입니다. 기온이 23도에서 26도 사이로 올라가면 진딧물과 총체벌레 같은 해충이 잎 뒷면의 그늘에서 나와 잎 표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새벽 7시에 살충제를 뿌리시는데 이때 해충들은 아직 잎 뒷면에 숨어 있어서 우리가 뿌린 약의 60%가 표적을 마치지 못하고 그대로 흙바닥에 떨어집니다. 5,000엔짜리 약이 3,000엔어치 낭비되는 셈이며 살아남은 진딧물은 다시 번식해서 고추의 진액을 빨아먹어 열매가 작고 수가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실 일은 약을 뿌리시기 전에 잎 5장만 뒤집어 보시는 것입니다. 진딧물이 잎 위쪽에까지 올라와 있다면 분무적기이고 아직 뒷면에만 보인다면 1시간 더 기다리셨다가 뿌리시면 됩니다. 이 작은 5분의 관찰 하나가 약값, 절약과 수확량 2가지를 동시에 살려줍니다. 자, 오전에 3가지 황금 시각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각은 90%의 농부님들이 매년 무심코 농약을 뿌리고 계시는 가장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이 1시간대의 잘못된 분무가 한 해 농사 전체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밝혀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위험한 네 번째 시각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는 이 시간대를 24시간 시계의 사신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기온이 28도를 넘어가면 고추 잎은 수분을 지키기 위해 그 작은 잎, 즉 기공을 단단히 닫아버립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치면 입을 꽉 다물고 음식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이 시간에 약을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잎이 기공을 닫고 있으니 약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둘째, 잎 표면의 수분은 단 3분 만에 증발해버리고 그 자리에는 화학 성분이 진하게 농축되어 잎을 새카맣게 태워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약효는 단 12%밖에 발휘되지 못합니다. 5,000엔짜리 약 한 통이 600엔의 가치로 쪼그라드는 것이지요. 더 무서운 사실은 수확량의 추락입니다. 잎이 타버리면 광합성이 40%나 줄어들고 그 결과 열매가 작아지고 색이 늦게 들며 한 시즌 전체 수확량이 30%나 떨어집니다. 그러니 한낮에 한 번의 분무는 한 통의 약값과 한 무더기의 고추를 동시에 잇는 가장 비싼 실수가 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실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절대로 약통을 들지 마세요. 그 시간에는 가지치기를 하거나 잎을 살피며 관찰만 하시고 약은 잊으셔도 됩니다. 5번째 시각은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 저는 이 시간대를 황금 시각의 2번째 등장이라고 부릅니다. 한낮에 더위가 가시면서 기공이 다시 열리는 2번째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특히 이 시간은 살균제, 즉 곰팡이를 막는 약을 뿌리기에 가장 좋은 황금 시간대입니다. 밤사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습도가 약 성분이 잎 안으로 잘 스며들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낮의 피로 때문에 이 황금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십니다. 그 결과 곰팡이병은 점점 번지고 결국 치료용 살균제를 사야 하는데 예방약보다 무려 3배나 비쌉니다. 한 시즌에 15,000엔이 추가로 드는 셈이지요. 더 무서운 것은 수확량입니다. 단 한 개의 탄저병 걸린 고추가 하루에 수백만 개의 포자를 뿜어내고 그것이 옆 가지로 옮겨가면서 한 시즌 수확량의 40%가 사라집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실 일은 농사 일정을 이렇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살충제, 오후에는 살균제. 이 단순한 2줄짜리 규칙이 한 해 약값과 수확량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그리고 분무 30분 전에 미리 약을 풀어두시면 약 성분이 안정되어 효과가 훨씬 잘 나옵니다. 6번째 시각은 저녁 7시 이후, 저는 이 시간대를 밤 이슬의 내통자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8시쯤 시원해진 공기 속에서 약을 뿌리시는데 사실 이것이 곰팡이병을 직접 초대하는 행동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잎 위에 약이 마르기도 전에 밤이슬이 내려 잎을 다시 적십니다. 약과 이슬이 합쳐져 잎이 무려 4시간 이상 젖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탄저병균은 4시간의 습기만 있으면 입 속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뿌린 약이 오히려 병균을 부르는 다리가 되는 것이지요. 결국 치료약을 사느라 2만 엔이 더 들어가고 탄저병이 번지면 수확량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저녁 일기예보로 그날 밤의 이슬 발생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이슬이 예상되는 날에는 오후 6시 이전에 분무를 마치시면 됩니다. 자, 하루 안에 6가지 시각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비밀은 이제부터입니다. 하늘의 별과 달, 그리고 비구름이 우리 고추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농림수산성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각의 비밀이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펼쳐집니다. 자, 그럼 하늘과 땅이 함께 움직이는 7번째 시각으로 가보겠습니다. 비가 오기 24시간에서 48시간 전, 저는 이 시간대를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는 시각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 살균제는 잎에 단단히 붙어 약효를 발휘하기까지 최소 6시간의 마른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가 오기 하루 전에 약을 뿌리면 약이 잎에 완벽히 코팅되어 빗물에 섞여 날아오는 탄저병균을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성벽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비가 그치고 난 뒤에야 부랴부랴 약을 뿌리십니다. 이것은 도둑이 다 들어온 뒤에 문을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사후 치료용 약은 예방약보다 무려 3배나 비싸고 한 시즌에 잘못된 시기 분무 3번만으로도 25,000엔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더 큰 손실은 수확량입니다. 빗물에 균이 침투한 뒤에는 이미 잎과 줄기 속에 병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한 해 수확량의 35%가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실 일은 매일 저녁 일기예보를 3일치 미리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비 소식이 보이면 그날 오전에 살균제를 뿌려두세요. 비싼 약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일본 농협에서 파는 목초액을 500배로 희석해서 뿌리시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8번째 시각은 달의 모양이 바뀌는 자연의 큰 시계, 즉 달주기입니다. 바닷물이 달의 인력에 따라 들고 나듯 식물 안의 수액도 달 주기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본의 농가에서는 옛날부터 농사 달력, 즉 농사력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 사용해 왔습니다. 보름달이 가까워질수록 수액이 잎과 가지로 올라오고 금음달에는 수액이 뿌리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보름달 무렵에는 잎이 약과 영양분을 가장 잘 흡수하니 연면시비, 즉 잎에 뿌리는 약과 영양제를 이때 주시면 효과가 30%나 높아집니다. 반대로 금음달 무렵에는 수액이 뿌리로 내려가니 이때는 흙에 뿌리는 거름과 미생물 비료가 가장 잘 흡수됩니다. 달 주기를 모르고 뿌리시면 그저 시기가 안 맞아 약효의 30%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한 해 약값으로 따지면 15,000엔의 손실이고 영양분이 제때 들어가지 않아 수확량이 20%나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실 일은 휴대전화의 달력 앱에서 달 모양을 표시하는 기능을 켜시는 것입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잎에 약을 뿌리실 일이 있으면 보름달 앞뒤 3일을, 흙에 거름을 주실 일이 있으면 금음달 앞뒤 3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9번째 시각은 고추라는 작물 자체가 가진 생체시계입니다. 한국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고추에는 절대로 약을 뿌려서는 안 되는 3가지 황금 휴식기가 있습니다. 첫째, 정식 후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뿌리 활착기에는 잎에 약을 뿌리지 마세요. 둘째, 꽃이 피기 시작하기 7일 전부터 꽃이 떨어지고 7일 후까지는 살충제를 절대 뿌리지 마세요. 이 시기에 약을 뿌리면 꿀벌이 오지 않아 꽃이 수정되지 않고 결국 수확량의 무려 60%가 사라집니다. 셋째, 수확 14일 전부터는 어떠한 화학약품도 뿌리지 마세요.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농림수산성에서 정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이며 어기시면 잔류 농약 초과로 가족이 드시는 고추까지 위험해집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실 일은 작은 노트에 정식한 날, 꽃 핀 날, 수확 예정일을 적어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기 앞뒤로 약을 뿌리지 않는 휴식기간을 빨간 펜으로 표시해두세요. 오해는 마세요. 화학 농약을 끊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드린 9가지 시각만 잘 지키셔도 화학약품의 사용 횟수가 70%나 줄어들고 한 시즌에 5만엔에서 7만엔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수확량은 2배로 늘어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시각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각이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9개의 시각을 모두 깨우는 진짜 마스터 키이며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 무심코 보내고 계신 그 짧은 시간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그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10번째 시각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마지막 시각은 시계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 여러분이 밭에서 보내는 단 10분, 저는 이 시간을 새벽의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9가지 시각을 모두 깨우는 진짜 열쇠가 바로 20분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 산하청년농업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10분씩 자기 밭을 자세히 관찰하는 농부는 그렇지 않은 농부보다 무려 2주나 빨리 병해충의 신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2주의 차이가 한 해 약값의 70%를 결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찰하지 않는 분들은 달력만 보고 기계적으로 약을 뿌리시는데 그날 밭에 정말로 약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즉 필요하지도 않은 약을 일정대로 뿌리느라 한 시즌에 약 20번에서 30번의 분무가 그대로 낭비되어 25,000엔이 사라집니다. 반면 매일 아침 관찰하시는 분은 병이 시작되는 그 첫 신호를 잡아내어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약을 뿌리시니 큰 병이 번지기 전에 80%의 수확량을 지켜내십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실 일은 새벽의 명상이라는 의식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새벽 5시 45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밭으로 나가보세요. 첫 5분은 고추줄을 따라 천천히 걸으시며 잎을 뒤집어 뒷면을 살피세요. 다음 3분은 흙의 냄새를 맡아보세요. 곰팡이 냄새가 나면 곧 병이 올 신호입니다. 마지막 2분은 작은 노트에 그날의 기온과 습도, 그리고 눈에 띈 변화를 한 줄씩 적어두세요. 이것이 바로 일본의 작은 스마트 농법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자, 이제 24시간 시계 전체를 그림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45분에는 관찰을 하시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는 살충제를 뿌리시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절대로 약을 뿌리지 마세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살균제를 뿌리시고 저녁 7시 이후에는 휴식을 취하세요. 비가 오기 24시간 전에는 보호약을, 보름달 무렵에는 잎에 약을, 금음달 무렵에는 뿌리에 거름을 주세요. 그리고 꽃이 필 때와 수확 14일 전에는 모든 약을 멈추세요. 새벽 이슬이 마를 때까지는 잠시 기다리시고요. 이 작은 시기 하나가 한 해에 6만엔에서 8만엔의 약값을 절약하고 수확량을 2배 반으로 늘려줍니다. 이제 막 농사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따뜻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에 10가지 시각을 모두 외우려 욕심내지 마세요. 가장 쉬운 3가지부터 시작해보세요. 첫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절대로 약을 뿌리지 않기. 둘째, 살충제는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에 뿌리기. 셋째, 매일 아침 10분씩 밭을 천천히 걸으며 관찰하기. 이 3가지만으로도 첫 해의 변화는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화학 농약과 비료는 그대로 사용하시되 단지 뿌리는 시각만 바꾸어 보세요. 첫 해에는 약을 10%만 줄이시고 다음 해에는 20%, 그렇게 천천히 가시는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모든 밭은 저마다의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집의 시각이 내 밭의 시각과 다를 수 있으니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밭만의 리듬을 들어보세요. 시계는 벽에 걸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흙을 사랑하는 농부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고 옆집 농사 짓는 이웃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만나보신 10가지 황금 시각 중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가장 자주 놓치셨던 시각은 무엇이었나요? 아니면 잘못된 시각에 약을 뿌리고 후회하신 그 순간은 언제였나요?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가슴에 새겨주세요. 고추밭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계절과 24시간, 그리고 수많은 작은 생명들이 함께 부르는 조용한 음악입니다. 자연의 리듬을 깨트리는 그 농약을 멈추시는 순간, 지갑은 저절로 두둑해지고 매년 가을의 수확은 흙이 여러분께 보내는 감사의 인사가 될 것입니다. 기억해주세요. 문제는 결코 약의 종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시계를 다시 꺼내어 읽는 일, 그 작은 변화가 한 해 농사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